네, 안녕하십니까. 전라도 광주의 아리랑 모터스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스타렉스 캠핑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날씨가 다 풀려서 캠핑 다니기에 정말 좋은 계절이 왔잖아요. 그래서 또 스타렉스 캠핑카가 조금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은 대부분 1톤차 아니면 대부분 부부지간에 다니니까 대개 스타렉스가 가장 적합하기도 하고 가장 많이 판매가 되기도 하고 또 금액대에 있어서도 좀 저렴하고 해서 스타렉스가 많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스타렉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스타렉스 캠핑카에 대해서만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주차장법 시행으로 인해서 이제 노지 캠핑을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노지 캠핑을 가는데 노지도 이제 길이 좋은 데로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또 정말 사륜구동이 꼭 필요한 지역도 가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또 겨울에 또 다니시는 분들은 또 이륜 가지고는 또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스타렉스 캠핑카는 사륜이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륜 매물이 사실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륜 매물이 나오면 굉장히 빨리 판매가 돼버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사륜이 스타렉스가 나오고 캠핑카를 만들려고 하는데 사륜이 나왔다. 빨리 잡으셔야 돼요. 가격이 좀 비싸도 빨리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 굳이 뭐 나는 겨울에 안 다니고 또 험한 노지는 안 다닌다 하면 뭐 이륜도 상관은 없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사륜이냐 이륜이냐 이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몇 인승으로 할 것이냐, 2인승으로 할 것이냐, 4인승으로 할 것이냐. 대개는 2인승이 가장 많잖아요. 그 다음에 또 만약 이제 젊으신 분들이 스타렉스를 탄다든지 아니면 친구들과 또 가족이 2명 이상인 사람들과 다녀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4인승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4인승으로 하게 되면 냉장고라든지 전자레인지라든지 이 문제를 어떻게 또 해결할 것이냐,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인승이지만 냉장고하고 또 전자레인지, 수전까지도 다 넣을 수 있는 또 디자인이 있습니다. 대개 그 디자인은 수전이나 전자레인지를 앞에다 두고 바로 2열 시트 앞쪽에다 놓고 냉장고하고 전자레인지를 사이드로 빼버립니다. 참. 냉장고하고 전자레인지를 조수석 슬라이딩 도어 쪽으로 빼버리고 수전을 이제 앞으로 낮게 하면 이제 1열 운전석 조수석하고 이제 대화도 이제 간단다. 대화도 되고 이제 트여 있으니까, 냉장고가 없으니까 트여 있으니까 대화도 되고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의자를 합법적인 의자로 이제 잘 선택을 하셔서 이제 침상으로 쓰실 때는 이제 거기가 침대처럼 의자가 딱 펼쳐집니다. 평상시에 사람이 탈 때는 세워서 의자로 되고 뒤에는 또 침상으로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또 가능해요. 대신에 이제 2열 의자를 이제 멀티시트 같은 걸로 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납 공간이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캠핑 스타일에 맞춰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2인승으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죠. 그 다음에 스타렉스의 또 고질병들이 좀 몇 가지 있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 말씀은 다 드렸어요. 다 드렸는데 일단은 차가 좋아야 되겠죠. 캠핑카도. 또 장거리도 뛰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차가 좋아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유명한 캠핑카 업체를 다 다녀도 보고 또 캠핑카 업체에서 스타렉스 차량을
집중적으로 매입해서 작업을 그들이 다 해놓은 차량들도 한번 다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인터넷 유튜브 상에서 정말 싸게 이렇게 나온 이런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업체를 가봤는데, 이런 캠핑 시설은 그나마 디자인이나 이런 것이 괜찮은데, 문제는 차였어요. 차 대부분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유튜브에서 싸게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를 좀 싸게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들 엔진이 좀 안 좋다든지, 막 어린이집 차량들을 사와서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스타렉스 하체 멤버 부식이 많잖아요. 스타렉스가 지금 초창기 연식들은. 그렇기 때문에 보면 하체 부식이 또 너무 많다든지, 막 차가 좀 문제가 많아서 제가 차라리 좋은, 거기서 이제 제가 갔다가 막 팔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차라리 일단은 차도 중요하니까 좋은 차를 선별을 해서, 좋은 차이고 또 작업도 다 되어 있는 이런 차를 그냥 매입을 해서 판매를 하자. 제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뭐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삼천포를 가네. 내가 삼천포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스타렉스의 고질병, 일단 하체 부식 상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DPF가, 스타렉스가 2012년부터 DPF가 장착이 됐어요. 포토도 마찬가지고요. DPF가 뭔지는 아시죠? 지금 뭐 다 아실 거예요. 매연 저감 장치입니다. 그래서 너무 2012년식 이전 모델은 이제 4등급도 있고 5등급도 있고 하니까 이제 3등급은 돼야 되잖아요. 3등급은 돼야 되기 때문에 12년식 이상으로 차는 구입하셔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타렉스를 일단 엔진이 좋아야 되겠죠. 엔진 소리, 특히 체인 소리가 나지 않는지. 체인이 라디에이터 바로 뒤쪽에 이렇게 체인 부분이 그 부분에 있어요. 체인 소리, 체인 아시잖아요. 자전거 체인, 오토바이 체인 칙칙칙칙 이런 소리, 그런 소리가 나지 않는지. 그 다음에 터보 소리는 나지 않는지, 휘파람 소리, 엑셀 페달 밟았을 때 휘 이런 휘파람이나 바람 소리가 나지 않는지, 이제 그 터보에서 나는 소리거든요. 그런 소리가 안 나는지. 터보도 비싸요. 이제 보통 재생이 50만 원 이상씩 하거든요. 비싸니까. 터보의 소리는 안 나는지, 또 터보 누유는 없는지. 터보 누유도 많아요. 그러니까 터보 누유는 없는지. 또 흡기 메뉴 홀더 누유 고질병입니다. 흡기 메뉴 홀더 누유는 없는지. 예? 그 다음에 그 타이밍 체인 있는 쪽에 속에서 누유가 돼서 밑으로 흘러내리진 않는지. 오일팬 누유는 없는지. 오일팬은 사실 뭐 별거 아니에요. 헤드 누유 없는 거, 그것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냉각수 오버히트 되는지 안 되는지 보려면, 뭐 아무리 냉각수 오버히트까지 되는 걸 알면서 뭐 타고 다녔던 차주는 없겠죠. 근데 그것까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하면 냉각수 캡 여세요. 냉각수 캡 여셔서 시동 거세요.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온다든지 물이 솟구친다든지 하면 헤드 가스켓이 나갔든지 헤드가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구매를 하지 마시라. 그 다음에 겉벨트는 얼마 안 하니까 겉벨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갈라짐 현상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엔진에서는 그 다음에 그 라디에이터 캡 열어서 녹물이 없어야 되겠죠. 냉각수가 오염이 안 돼야 되겠죠. 냉각수가 오염이 돼버리면 냉각수가 엔진 전체를 순환을 하면서 부식을 일으켜서 이제 뭐 워터펌프 임펠러가 다 그 녹물에 의해서 다 녹아버린다든지, 그러다 보면 냉각이 안 돼버린다든지, 그러면 또 과열된다든지, 과열되면 또 헤드가 나간다든지, 헤드가 나가면 또 헤드를 내려서 구해야 되니까 비용이 또 상당히 또 깨지게 되겠죠.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디젤이다 보니까 다 인젝터가 꽂아져 있잖아요. 엔진 상부에 4개가. 또 엔진 커버가 있어요. 플라스틱 커버가. 엔진 커버를 이렇게 딱 손으로 딱 들어서 뜯으면 이렇게 툭 들어서 뜯어집니다. 그러면 인젝터를 한번 쭉 보세요. 그래서
누유가 없는가, 연료가 막 묻어져 있거나 아니면 엔진 오일이 거기에 이렇게 막 묻어져 있지 않는가, 그건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10만 킬로 타면 디젤 차들 인젝터 동화샤 터지거든요. 동화샤 터지면 오일이 이렇게 위로 인젝터 쪽으로 이렇게 많이 묻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동화샤 터지면 또 인젝터 또 다 뽑아서 또 동화샤 작업 또 다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찐빠 없는지, 찐빠? 부조, 유식한 말로 부조라고 합니다. 엔진 떨리면 없는지, 시동 걸었을 때 엔진 떨림은 없는지, 이렇게 잔잔한 떨림이 없는지 그것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차 타셔서 기아를 드라이브 후진 넣을 때 또 떨림은 없는지, 또 딱딱딱 이런 진동은 없는지, 또 소리는 안 나던 소리가 기아를 드라이브나 후진을 넣었을 때 이렇게 소리나 떨림이 있다. 그러면 엔진 미미가 안 좋은 거잖아요. 또 그것은 되게. 그 다음에 기아 레바를 넣었을 때 바로 기아가 1초 안에 바로 딱 들어가야 하는 느낌이 있는지, 너무 인터벌이 길어지면 그것도 미션 상태는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차원 높게 이제 진단하려면 그 스톨 테스트까지 한번 해보시는 게 더 좋겠죠. 스톨 테스트. 또 이것도 설명을 해야 되죠. 스톨 테스트라는 거는 뭐냐면, 좀 초보자들한테 하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이 영상은 아마 좀 길어질 거예요. 그런지 알고 들으십시오. 그러나 좀 도움이 많이 되는 영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차량은 다 스톨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연식이 좋은 차들 뭐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연식이 좀 됐다 이런 차들은 엔진 출력이나 그 다음에 미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스톨 테스트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고, 그 다음에 앞뒤 바퀴 고임목을 딱 고이고 안전하게 사이드 브레이크 최대한 딱 잘 채우고, 그 다음에 왼발로는 브레이크를 사정없이 밟고, 엔진이 이제 열이 받은 상태에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미션 상태라든지 엔진 출력이 딸리지 않는지 이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 열이 받은 상태에서 사이드 브레이크 채우고, 차 바퀴 앞뒤 쪽에 이제 그 안전하게 뭐 돌을 받친다든지 토막, 나무 이런 걸로 차를 안전장치 고임목을 한 다음에 이제 실시하는데, 드라이브를 넣고 브레이크 꼭 밟아야 됩니다. 브레이크 밟은 상태에서 우리가 드라이브 넣고 그냥 엑셀 페달 확 밟아버리면 차 가버리잖아요. 차가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고임목 설치하고 사이드 브레이크 밟고 풋브레이크를 왼발로 밟으라는 거예요. 세게 잘. 그래야 액셀레이터 페달을 확 밟았을 때 차가 RPM은 올라가도 차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위험 요소는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넓은 공간에서 앞뒤에 차가 없는 상태에서 안전한 그런 환경에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브레이크 밟고 드라이브 넣고 악셀 페달을 확 밟았을 때 RPM이 규정치보다 많이 안 올라간다. 그러면 엔진 출력이 딸리는 거고, RPM이 확 올라가 버린다. 많이 정상 범위보다 확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미션이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초짜들한테는 제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혹시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뒤쪽으로 가서 배기가스가 나오는 그 배기구에 손가락 찔러봐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손가락 찔러봐서 끄름이 나오는지. DPF가 장착된 차량들은 끄름이 안 생겨야 정상입니다. 전혀 안 생겨야 정상입니다. 예. 그리고 시동 걸었을 때, 시동 걸어놓고 열간시란 말은 엔진이 따뜻해졌을 때 열이 받은 상태에서를 말하는 겁니다. 일단 끄름이 없어야 되고, 머플러 뒤에다 손을 대봤을 때 뜨거워도 안 되고, 따뜻하면서 손이 촉촉해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연료 혼합비가 좋다는 뜻이겠죠, 그게. 예. 그 다음에 그 말이 많은 하체 부식은 눈만 있으면 볼 수 있으니까
고개를 좀 불편한 자세일지라도 고개를 이렇게 좀 쳐박고 이렇게 맨바라든지 저쪽 앞쪽 뭐예요? 엑셀 달려있는 그 부분 앞쪽 또 그 부분 연결 부분 그쪽 부분 부식이 없는지 또 앞쪽 그 엔진 뒤쪽으로 해가지고도 이렇게 또 부식 없는지 이런 것 좀 부식도 보시면 됩니다. 자, 스타렉스 이제 엔진이라든지 하체라든지 미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차도 좋아야 되니까 캠핑카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차도 좋아야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질병들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침상을 이제 멀티 시트로 안 하시고 이제 자작나무 침상을 이렇게 하실 분들은 또 높이도 중요해야 돼요. 이게 차 안에서 내가 생활할 일이 많다 하면 침상 높이를 너무 높여버리면 머리가 천장에 닿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하셔서 제작을 하셔라. 대신 침상 높이가 높아지면 장단점이 있죠. 수납을 많이 할 수 있고 적게 할 수 있고 높이에 따라서 그런 이제 장단점도 있고 그 다음에 안에서 식사를 할 경우에 바깥에서 안 하고 안에서 식사하실 경우에는 그 침상 앞쪽이든지 중간 정도에 이제 유압식 테이블을 제작을 해서 만들어도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또 혼자 다니시면 이제 그 테이블을 양쪽 한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사이드장을 안 할 경우에는 한쪽에다가 이렇게 접었다 펴졌다 하는 거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부부지간에 가면 이제 리프트식 상이 이렇게 쑥 올라오는 거 그런 걸로 이렇게 설치를 하셔도 되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사이드장은 짐이 많으면 사이드장까지 이렇게 하는 게 좋지만 사이드장도 이제 얼마나 사이드장을 많이 사용할 경우에는 침상이 그만큼 좀 좁아지겠죠. 침상을 나는 최대한 써야 되겠다 하면 사이드장 공간이 좀 얇아지겠죠. 또는 사이드장을 한쪽만 쓰든지 또 양쪽을 쓰든지 양쪽을 다 안 쓰든지 또 사이드장을 안 쓰면 또 수납할 수 있는 가방 형태로 해서 나옵니다. 제일 뒤 유리 쪽 양쪽으로 해서 떡하니 가방식으로 되는 거 그것도 나온다는 거 참고로 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자작나무로 많이 제작을 하는데 편백으로 하신 분들도 계시고 자작나무로 하시고 분도 계시고 뭐 고무나무를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대부분은 뭐 이제 자작나무가 대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 실내를 조금 더 예쁘게 하시고자 원하시면 그 자작나무면 자작나무 위에 또 이제 그 자기가 원하는 컬러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입히는 원단이 있어요. 또 그 원단을 사용해서 또 한 번 더 입혀버리면 차 실내가 훨씬 더 사이드장 같은 경우에 사이드장을 그렇게 입혀버리면 또 훨씬 고급스럽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천정 이렇게 그 방음 작업까지도 같이 하면 정말 훨씬 더 고급스럽게 보이죠. 단열 효과도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장 또 중요한 게 이 전기장치가 이제 또 중요하잖아요. 전기장치 스펙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보통 전기장치 일단은 배터리는 인산철 배터리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인산철 배터리의 수명은 10년입니다. 10년이고 내가 또 장박을 할 것인지 또 집에서 쫓겨나시면 장박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집에서 또 싸우고 가출해야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장박을 해야 되고 장박을 해야 될 경우면 태양열이 또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태양열이 들어가는 게 좋죠. 장박은. 나는 내 캠핑 스타일은 장박이 아니라 그냥 여기 들렸다 저기 들렸다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렇게 여행하는 스타일이다 하면 굳이 태양열은 필요 없죠. 이제 주행 충전만 가지고도 되죠. 또 그러면 주행 충전기를 몇 암페어로 하게 될 것이냐, 30으로 할 것이냐, 40으로, 50, 60으로 할 것이냐. 근데 이제 주행 충전기가 50, 60 정도 되면
시동을 뭐 한 30분에서 1시간만 걸어놔도 배터리가 빠르게 충전되는 속도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충전을 확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행 충전으로 해서 충전한다 하면 50 이상, 60 정도로는 주행 충전기를 사용을 해라.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이제 거의 다 중국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국산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배터리 기술은 또 좋습니다. 중국산도 인산철 배터리는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산철 배터리도 캠핑, 이런 얘기 해줘도 될나 모르겠네. 캠핑카 제재가 비해서 싫어할 수도 있는데, 인산철 배터리를 새 거를 넣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중고를 넣지 않는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가 보통 200에서 250A 정도 되면은 1박 2일용이에요. 또 300, 400, 300 이상, 300 정도 되면은 2박 3일용. 나는 이제, 그러니까 450에서 이제 450 이상은 이제 가출용. 600은 이제 말할 것도 없겠죠. 나는 가끔씩 이제 집에서 쫓겨날 때가 있다 하면은 450 이상. 차량용 에어컨을 나는 써야 되겠다. 차량용 무시동 에어컨을 써야 되겠다 하면 무조건 600 이상으로 가시는 게 좋죠. 근데 배터리 암페어가 올라갈수록 가격이 훅훅훅훅 올라가겠죠. 당연히. 돈은 안 들이려고 하는데 무시동을 에어컨을 또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그러지 마세요. 무시동 에어컨을 쓰려면은 당연히 배터리가 용량이 커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돈은 안 들이려면서 막 할 것은 다 넣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긴 하지만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주행 충전기라든지 또 인버터라든지 이게 중국산 알리에서 판매하는 진짜 저가의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정말 오래 쓰려면 캠핑카 업체에서 그런 제품 쓰는 데 있거든요. 진짜 그런 것 안 쓰면 좋겠어요. 오래 쓰실 거면 그냥 조금 가격이 더 있어도 이렇게 조금 좋은 거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인버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 인버터가 3kW짜리다. 그럼 3kW 내에서 전기장치를 쓰셔야 인버터가 고장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근데 인버터가 3kW짜리인데 전기 쓰는 용량이 4kW, 5kW 써버려요. 말이 안 되잖아요. 고장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꼭 그런 지식들도, 기본 지식들도 좀 공부를 하셔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전기장치 스펙을, 그래서, 내가 장박을 해야 된다. 뭐, 에어컨이 나는 필요하다. 근데 꼭 에어컨이 있잖아요. 여름에 솔직히 캠핑을 몇 번이나 간다고 생각해요. 여름은 정말 에어컨이 꼭 필요한 시기에, 에어컨이 꼭 필요한 시기에 한여름에 나는 캠핑 안 간다 하면 에어컨 굳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또 뭐 여름에 에어컨, 일단 무시동 에어컨이 들어가면 견적이 비싸지니까 또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면 11인승, 12인승으로 캠핑카를 만드세요. 에어컨 차량 순정 에어컨 나오잖아요. 그거 사용하세요. 뭐 여름 한철 여러분이 여름 한철에 몇 번이나 뭐 캠핑 갈지는 모르지만 몇 번이나 가겠어요? 한 10번 간가요? 10번 시동 켜놓고 잠 주무실 때만 쓰면 되니까 시동 켜놓고 그냥
주무셔도 되죠. 차량용 에어컨을. 또 한 가지. 휴대용 에어컨이 있어요. 휴대용 에어컨이, 제가 알기로는 히터하고 에어컨 겸용 제품이 있거든요. 에코플로우라고 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 마린랜드라고 하는 회사 이름이 아마 마린랜드인가 될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가격은 한 130, 40만 원 할 거예요. 히터, 에어컨 겸용이 되는 이동식 휴대용? 이동식 가지고 다니는 거, 이렇게. 그런 것도 나오니까 참고로, 뭐, 아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무시동 히터는 꼭 하시는 게 좋다고 봐요. 왜냐면 보통 무시동 히터는 5개월 정도는 쓸 수 있거든요. 아니, 그 수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보통 캠핑 나가는 시기가, 겨울에도 나가고, 뭐, 봄철에도, 봄철을 초봄 같은 경우에는 쓰잖아요. 그리고 여름철, 또 늦여름철에도 또, 밤에는 추우니까, 이 무시동 히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시동 히터 같은 경우에도 좀 중국산 이런 거 쓰지 말고, 조금 괜찮은 것 해도 4, 50만 원. 최고로 좋은 거면 한 8, 90만 원 하잖아요. 에바스토 거 이런 거는. MD용 것도 한 40만 원대면 제가 장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막 난로 이런 거 위험하니까 쓰지 마시고 무시동 히터로 그렇게 쓰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전기장치에 대해서 또 혹시 제가 잊어먹고 말씀 안 드리는 거 있으면 뭐 문자 주세요. 댓글 주시던지요. 그 다음에 또 나는 자작을 하고 싶다. 근데 자작을 하고 싶은데 전기장치만 침상 이런 것은 또 자작하실 분들은 또 자작하시잖아요. 또 전기장치만 또 따로 해주는 데도 있어요. 그 업체들이. 그 다음에 또 바닥 침상만 따로 판매하는 데도 있어요. 다 작업해주고 한 100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또 나는 사이드장만 또 따로 하고 싶다 하면 사이드장만 또 이렇게 따로 해주는 데 있어요. 이제 와우 캠핑카 이런 데서는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제작을 해줘요.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도 보통 3, 40만 원대면 하는데 비싼 데는 막 5, 60만 원도 하더라고요. 매트리스 바닥, 푹신푹신한 침상 매트리스. 그리고 또 조립식 침상을 또 해주는 데 있어요. 조립식을 3개나 2개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을 구매를 해서 딱딱 조립해서 만드는 그런 침상도 한 120만 원 정도 하는데 그런 것도 이 배달까지 또 출장 와서 설치까지 해주는 데도 있어요. 로즈 캠핑카가 그런 데에서는 그런 작업들도 해요. 이제 판매도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멀티시트로 나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 좋은 멀티시트 상호예요. 상호 좋은 멀티시트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수동 타입인데 거기는 전동은 또 비싸잖아요. 수동 타입으로 하게 되면 한 부가세 포함해서 200만 원 정도면 멀티시트로 해서 그 멀티시트 침상으로 해서 2열 시트를 그러니까 시트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우면 침상. 이제 그런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밥을 해 먹을 때 음식을 조리할 때 차 안에서 할 수 없잖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거는 지금 조수석 슬라이딩 도어 옆문을 열고 이 조리할 수 있는 수전하고 조리할 수 있는 이 테이블을 바깥쪽으로 슬라이딩으로 해가 쭉 뺀 거거든요. 이런 작업을 또 해주는 데가 있어요. 이 반석 캠핑카라고 해가지고 슬라이드 방식의 주방 키트를 제작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이거 한 12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이 제품은 아니고 이보다 훨씬 잘 만들어요. 이건 제가 그냥 지금 제 거 판매됐던 차를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안으로 쑥 들어갔다가 야외에서 이제 조리할 때는 이걸 쑥 당겨서 지금 빼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수전도 쓰고 음식도 하고 이제 이쪽 저쪽 안쪽에는 냉장고가 있겠죠. 그래서 냉장고에서 꺼내서 바로바로 이렇게 조리할 수 있게 이렇게 제작을 밖에서 이렇게 음식을 잘 해 먹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다 이런 방식으로 해도 참 실용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자, 또 한 가지 방법은 이건 옆에다 한 거고 이거는 뒤에다 한 겁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차인데 주위에 침상 밑에 수납 공간을 쓰지 않고 수납 공간을 앞으로 빼고 대개는 이 부분을 쭉 빼서 수납 공간으로 해서 제작을 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식 조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쭉 이 부분이 이 수전하고 가스레인지가 쑥 들어가잖아요. 밀어 넣으면 여기 밑에가 이제 테이블만 이제 나옵니다. 테이블이 지금 2단 다 뽑아진 거예요. 여기 테이블이 여기까지가 1단이고 여기까지 다 뽑아진 게 2단인데 2단이 펼쳐진 상태예요. 그러면 이거를 넣어버려도 되고 빼도 되고 뺀 상태예요. 이건 지금 이제 여기는 가스레인지 수전에서 이렇게 뒤를 여기는 이제 여기 도마예요. 도마고 여기는 이제 칼이라든지 뭐 수저라든지 이런 거 잡다한 것을 여기다 지금 넣어 놓을 수가 있게 지금 제작이 된 거거든요. 슬라이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밖에서 조리하고 이제 여기 꼬리 텐트를 뒤로 해서 하면 이렇게 해도 제작을 해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예. 참고로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제작하셔도 되고요. 옆으로 이렇게 제작은 반석 캠핑카라고 하는 데서 해준다.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이제 보통 무시동 히터가 없는 차량들, 보통 스테렉스 12인승 승합차들 같은 경우에는 히터는 밑에서 나오고 에어컨은 위에 천정, 양쪽 천정 사이드에서 이렇게 에어컨이 쏟아지잖아요. 스타렉스가 원래. 근데 에어컨이 나온 천정 양쪽에서 히터가 쏟아질 수 있게 하는 방법 아시나요? 모르시죠? 무시동 히터가 없어가지고 나는 차량 히터를 들고 싶고 차량 히터가 천정에서 쏟아지게 하고 싶다. 이 방법은 제가 지금 말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조수석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이 B필라 기둥에 가보면 그 B필라 기둥에 플라스틱을 탈착하면 윗부분에가 커넥터가 하나 있어요. 커넥터, 이렇게 전선이 이게 딱 잭이 있다는 거예요. 전기 잭이 이렇게 꽂아진 커넥터가 있는데 이 커넥터 중에 이 한 색상을 절단을 하면은 그렇게 돼요. 그 배선의 색상이 핑크색이나 녹색. 핑크색에가 흑색 실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 선이나 녹색을 절단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절단하면 바로 거기서 나오기도 하고, 또 한 군데에서는 조수석 제일 뒤쪽에 그 송풍구가 있어요. 송풍구 부근에 보면 모두모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뜯어야 돼요. 그 뒷부분을. 모두모타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람의 방향을 바꿔주는 모타예요. 모두모타. 그러니까 바람이 천정으로 나올 수 있도록 뒷좌석 에어컨을 먼저 켜야 돼요. 먼저 켜놓은 다음에 이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조수석 제일 뒤쪽에 송풍구 부근에 모두모타의 배선 2개가 있는데 모두모타 배선 2개가 있어요. 그 두 선 중에 한 선을 절단하면 거기 고정이 됩니다. 이제 거기가 히터 나오는 모두모타 방향을 이제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방법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품별 이제 가격도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가격. 이제 예를 들면 뭐 주행 충전기는 얼마고 배터리 가격은 얼마고 되게 이런 가격들이 또 궁금하잖아요. 물론 메이커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인 가격대가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0A로 하게 되면
물론 더 저렴한 데도 있을 거예요. 300A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107, 8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460짜리 이상 하게 되면 뭐 한 200, 5, 60 정도, 이 정도 할 거예요. 이제 가출을 하시려면 460 이상은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행 충전기는 저는 항상 50 이상을 추천합니다. 50 이상으로 하게 되면 보통 한 5, 60만 원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스마트 TV는 뭐 그렇게 안 비쌉니다. 어닝은 좋은 거 뭐 한 90만 원대 이 정도 하고요. 태양광 패널은 330W가 한 80만 원 이 정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천정 엠보싱은 11인승이나 12인승 승합과 5벤, 3벤이 또 다 달라요. 5벤이나 3벤이 이 천정 엠보싱 같은 경우는 작업하기가 훨씬 힘들어요. 그래서 더 비쌉니다. 그래서 12인승 같은 경우에는 한 90만 원이라면 뭐 벤 종류는 보통 뭐 150 요 정도 해야 돼요. 그다음에 무시동 히터 같은 경우에는 뭐 좀 괜찮은 걸로 하면 60, 정말 좋은 걸로 하면 한 80 요 정도. 싼 것은 더 싼 것도 있겠죠. 그 정도 하고요. 한전 충전기는 50A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40만 원 전후로 가능합니다. 네. 대충 하도 용품이 많으니까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제 좀 전기장치 굵직굵직한 것만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또 제네레다 알터네이터라고도 하죠. 제네레다도 또 업그레이드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용량 더 이렇게 좀 빨리 충전을 하려면 막 80A나 막 100 몇십 암페어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도 하는데 그것도 이제 몇십만씩 하죠. 하기는. 네, 가격이.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지금 좀 영상이 길어지긴 했는데 스타렉스 캠핑카에 대해서 또 아마 분명히 빠진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 고객님이 또 알고 계신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뭐 댓글이나 문자나 뭐 이렇게 전화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제가 또 이렇게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스타렉스 뿐만이 아니고 또 렉스턴 스포츠나 이런 차량에다가 또 루프탑 텐트 얹어가지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험한 노지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게도 또 다니세요. 또 루프탑 텐트 같은 경우에는 4인승도 막 나오거든요. 또 스타렉스에다가 또 2인승으로 개조를 했는데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또 사람이 늘어나서 더 캠핑 가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 또 위에다 어차피 어닝 설치하면은 거기 어닝 뭐라 하죠? 루프렉을 또 설치하잖아요. 루프렉 설치하면은 그 위에다 또 이제 그 텐트 설치해서 또 다니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요.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신경 써서 도움이 된 영상으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